이렌텍을 가져오셨어요. 이렌텍이 어떤 회사인지 좀 듣고요.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렌텍은 그 전동 공구, 이모빌리티 그리고 가정용 ESS까지 배터리 팩을 납품하는 그쪽 배터리 팩 분야에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제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그렇죠. OEM 생산하는 이런 업체로 좀 유명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 아까 방송에서 봤을 때 전자담배 그 시장 점유율이 한 17% 된다고 했나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렌텍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한 2,7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20억 원 좀 나온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전년 대비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8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450% 지금 상승하는 등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템은 최근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좀 테마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렌텍 같은 경우도 로봇 밸류 체인 편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8월부터 미국 비사의 자율주행 서빙 로봇의 배터리 팩을 탑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비사가 세계 최초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개발한 업체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로봇 밸류 체인 편입을 통해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리포트에 비사라고 나와가지고 제가 네. 찾아보니까 베어 로보틱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베어 로보틱스를 아마 네. 비사라고 표현한 것 같다. 아마도 네. 회사 측에서 밝히는 걸 그렇게 원치 않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은데 또 이제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냐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궁금하실 텐데요.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ESS 매출이 지금 온기 반영될 예정이고 그리고 로빌리티 배터리팩 또 인도 로컬에 지금 수요도 개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서빙 로봇에 대한 배터리팩 실적이 후반기에 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호실적과 함께 지금 밸류에이션 상승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로봇 밸류 체인 그리고 뭐 배터리팩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차세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이렌텍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좀 볼까요? 김동춘 차장님. 일단은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또 실적하고 달리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실적 자체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좀 실망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또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모멘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노바백스랑 위탁 생산 계약을 변경을 했는데 이 자체가 그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 이전받아서 원액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또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으로 완성해서 공급하는 400억 원의 규모를 새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노바백스와 2022년 말까지 계약된 위탁 생산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또 반대로 본다고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엔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백신 부분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위탁 물량이 좀 종료가 된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아까 주가사 리포트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필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탁 생산으로 실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한 확신을 투자자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국산 네네. 이로백신 스카이코비원에 대해서 식품 의약처 품목 허가를 받는 이런 부분도 계속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좀 눈높이를 낮추고 좀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좀 눈높이를 낮추고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우건설이 5%의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원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란 전망 속에 좀 흘러내렸는데요. 이를 두고 근데 실적보다는 주택 공급을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트를 보자면 6월 말에도 이렇게 올라오나 싶다가 똑같이 제자리로 빠졌는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동철 차장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건설주를 네.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크게 좌지우지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국내 국내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국내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건설주 개별단의 그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투자 심리로 인해서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어떻게 보면은 해외 실적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이 굉장히 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쪽에 나가지 못하면서 좀 해외 쪽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네. 엔데믹으로 인해서 분명히 해외 사업 수주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건설주 중에서도 해외 사업을 좀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찬 차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뭐 수급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다고 저한테 메모 써서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 수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낙거 불량이 풀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좀 흐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이 흐르는 모습이 내일 지금 어떻게 보면 락갑이 풀려가지고 시장에 네네.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내일이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락갑 물량 해제 그 이후로 무슨 이벤트가 있나 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MSCI 분기 리뷰가 지금 8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동 비율 자체가 그 락업 물량 해제로 인해 가지고 10%에서 15%로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분명히 분기 리뷰를 통해서 패시브 펀드 자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한 약 2,500억 정도 될 거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패시브뿐만 아니라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도 그보다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락업 물량에 대한 좀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 일단 선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MSCI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보면 또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분명히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수급 불안에 대해서 당장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좀 시야를 좀 한 달 이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반대로 좀 전략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찬 차장은 BH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증권사에서 그래도 좋은 리포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네. 실적 시즌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 하향 지금 전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적 상향되고 실적 서프라이즈를 실현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차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BH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큰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BH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기판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나 애플의 아이폰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적 자체가 2분기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수기 마지막 끝물이면서 실적이 좀 별로인 상황인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하반기 실적은 2분기 실적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생각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 기본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차량용 무선 모듈 사업도 양수를 받으면서 기본 네.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성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BH 실적이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다른 것들보다 특별히 좋게 보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실적 자체가 왜냐면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다면은 뉴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고 네. 기대감이 계속 상승된다고 하는 종목이 몇 종목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네네. 부분에서 봤을 때는 BH 저는 딱 그 카테고리 안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